오늘의 이야기. 때는 1893년 미국 시카고야. 여기에서 우리나라 최초의 한류 공연이 있었어. 어떤 음악이었길래 그래요? 바로 조선의 궁중음악이 130년 전에 네. 미국 시카고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던 거야. 아,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렇지. 아. 130년 전 최초의 K-팝이자 한류 공연이 시카고에서 열렸던 거야. K-pop. 그치. 지금으로 치면 뭐 방탄소년단. 그것도 미국 시카고에서. 그때가 뭐였냐면 바로 미국 시카고 월드 엑스포였어. 우리나라는 지금 2030년에 부산에서 엑스포를 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어. 근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얼마나 엑스포에 관심이 있는지. 이게 평가 항목이래. 의외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엑스포에 대해서 잘 알고, 그리고 엑스포 개최를 위해서 국민 모두가 한 마음이 돼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오늘은 우리나라의 엑스포 역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 좋은 취지인 것 같아. 우리나라가 최초에 참석했던 엑스포는 언제였을 것 같아? 우리나라가 처음 엑스포에 참가한 게 지금부터 140년 전이야. 140년? 1883년 미국 보스턴 엑스포. 그 당시 조선에서는 서방 국가에 파견하기 위한 최초의 외교 사절단 보빙사를 구성을 하게 되거든. 보빙사가 어떤 거냐면 동도서기. 들어본 적 있지? 동양의 것을 전통을 지키고 서양의 기술을 받아들인다? 뭐 맞아. 이랬던 것 같은데. 정확해. 동양의 윤리와 도덕을 지키면서 서양의 문물을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룬다 라는 게 이제 동도서기의 사상이거든. 그렇죠. 그 보빙사가 미국으로 가기 위해서 제물포에서 배를 타고 일본을 거쳐서 태평양을 건너서 샌프란시스코로 갔고 거기에서 또 기차를 타서 동부로 간 거야. 얼마나 걸렸을 것 같아? 한 달은 걸렸겠는데요? 2달이 걸렸어. 2달이요? 장장 2달이라는 정말 긴 시간에 정말 어려운 여행길을 떠난 거지. 와, 진짜 힘들었겠다. 자, 그러면 이 보빙사의 핵심 인물, 보빙사를 이끌었던 인물이 있어. 바로 민영익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민영익 많이 들어봤는데? 많이 들어봤지? 네. 누굴 것 같아? 민영익이라고 하면 뭔가 우리나라의 근대사에서 좀 활동을 하셨던 분으로 그치. 알고 있는데. 민영익은 온건 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이야. 기억난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누구랑 친인척이었냐면 명성황후랑 친인척이었어. 이제 조카뻘 정도 되는 사람이었는데 집안도 좋고 약간 사상도 좀 끼어 있고 그리고 대표적인 조선의 충신 중에 하나였다고 하더라고. 자, 이 민영익의 사진을 한번 볼게. 네. 누구 닮은 것 같은데? 누구 좀 닮지 않았어? 에릭. 그렇지. 되게 유명했었어. 한때 인터넷에서 에릭 닮은 꼴로. 사진에서 보면 알다시피 민영익은 아무래도 한복, 조선의 복장을 하고 있어. 조선의 복장을 잘 기억해도 네. 잠시 후에 이야기가 또 나올 거야. 그럼 이 외교사절단 보빙사는 왜 그럼 미국에 방문을 했을까? 뭘 알리려고 아니면 뭘 배우려고? 둘 다의 목적이 있어. 대통령을 만나서 외교 사절단으로서 조선이란 것도 알리고 미국 전역을 돌면서 그런 신문물을 보는데 지나가다가 보스턴이란 곳을 들렸어. 거기서 엑스포를 봤구나. 그치. 때마침 거기에서 엑스포가 열려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보빙사가 엑스포를 보려고 미국에 간 건 아니지. 그렇기 때문에 이때 방문했던 엑스포는 비공식적 참가의 최초 기록으로 남아있어. 비공식 최초가 있으면 네. 공식 최초가 있겠죠? 공식 최초가 있겠지. 네. 그럼 공식 최초의 엑스포 방문은 언제였을까? 1889년이야. 6년 후. 그치. 파리. 프랑스 파리에서 엑스포가 열려. 혹시 프랑스 하면 뭐가 떠올라? 에펠탑. 그치, 에펠탑. 그 에펠탑이 전 세계에 처음 공개됐던 게 바로 이 엑스포였어. 아, 진짜요? 전 세계 사람들이 처음으로 에펠탑을 봤던 게 바로 엑스포. 그러면은 이 엑스포 때문에 만든 건가요? 그렇지. 엑스포를 준비하기 위해서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파리 엑스포도 상당히 여러 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갖고 있거든. 에펠탑 보면 어때? 높지. 높고. 근데 그 에펠탑의 높이가 무려 300m야.
그 당시엔 진짜 높은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서양 사람들조차도 사상 처음 보는 굉장히 높은 초고층 건축물을 보게 된 거야. 아, 19세기에 부르즈 칼리파인 거야. 우리 이 정도야 하고 자랑하는 거네요. 자랑하는 거지. 근데 우리 에펠탑 꼭대기 올라갈 수 있잖아. 그 당시도 올라갈 수 있었어. 그럼 못 타고 올라가야 돼? 엘리베이터 있어? 있었을 것 같아, 없었을 것 같아, 그 당시에. 그때는 못 만들지 않았을까? 있긴 있었어. 그래서 그 당시 딱 네. 프랑스 파리 엑스포에서 처음 공개됐던 게 미국 오티스 엘리베이터. 지금도 있지. 네. 그 오티스 엘리베이터가 아. 안전 엘리베이터를 처음 공개를 해. 에펠탑에서요? 그치. 300m 되는 곳을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당시에 에펠탑을 엘리베이터 올라가면 불안했을까 안 불안했을까? 불안하지. 기술이 뭐 지금 같지도 않을 텐데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누가 올라가? 그치, 되게 불안하잖아. 그래서 오티스가 그 엘리베이터에 3톤의 납을 채워. 그래서 높이 올리고 끊어 케이블을. 떨어지잖아. 그치. 안전 엘리베이터라 그랬잖아. 네. 안전하게 추락하기 전에 서는 모습을 보여준 거야. 아, 그게 그냥 떨어진 게 아니구나. 안 떨어지지. 그때 당시 사람들이 어땠을 것 같아? 환호하지. 이거는 그치. 불안감을 확 줄여줬으니까. 그래서 에펠탑이 대표적인 상징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런 첨단 기술을 보여준 거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건축물과 세상 사람들이 보지 못했던 기술들이 처음으로 공개되는 자리가 바로 이런 엑스포였던 거지. 아, 저는 엑스포가 그렇게 대단한 행사였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런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행사에 우리나라가 조선이라는 국호를 달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참가를 한 거지. 뭔가 자랑스럽다. 그치? 그 역사적 현장에. 근데 이 프랑스 파리 1989년 엑스포는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 프랑스 대혁명 100주년이 되던 해였어. 근데 프랑스 대혁명은 뭐냐면 그동안의 왕권 군주제가 워낙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니까 우리 이제 더 이상 왕을 하지 말자. 이제 대통령을 뽑자라고 왕권을 폐지하는 대혁명이 일어났던 해였었거든. 그래서 프랑스 파리 엑스포는 군주제 폐지를 주제로 하고 있었어. 근데 봐봐, 1889년이야. 그때 왕이 있었던 나라들이 많았을 것 같아? 조금 있었을 것 같아? 그래도 반 정도 되지 않을까? 그치, 유럽만 하더라도 영국, 영국이 독일, 독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 왕이 있었어. 어느 국가도 참석하지 않았지. 군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엑스포니까. 그러네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나라는 왕이 있었지. 그리고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때 참석했던 인물이 바로 민영찬. 민영찬. 민영이게 뭐 형 정도 되나요? 친족 관계이긴 해. 좀 네. 먼 친족 관계. 우리 여기에 참가했던 대표자를 한번 봐보자. 뭔가 세련돼졌어요. 그치. 네. 이 사람도 개화파? 맞아. 근데 급진개화파야. 아까 우리 민영익은 문건개화파. 그치. 민영찬은 급진 개화파를 지지하던 인물이었어. 친일적 급진 개화파. 아, 뭐가 떠올라? 친일파. 맞아. 민영찬은 지금도 친일 인명 대사전에 올라와 있어. 친일파였어. 그런 친일파 군주제를 폐지하자는 그런 엑스포에 가서 안전 엘리베이터 보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 도입하고 싶다? 우리나라도 저렇게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이 조선에 돌아와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기까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에 대한 많은 생각을 막 갖게 만드는 엑스포가 바로 파리 엑스포였던 거지. 우리나라가 근데 아직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참가만 했다고 했잖아. 근데 엑스포의 꽃은 뭐야? 박람회의 꽃은. 기술을 오픈하는 거지. 그치, 전시관이야. 전시관이 있어야 돼. 그러면 우리나라가 최초의 전시관까지 꾸렸던 엑스포는 언제였을까? 시카고. 1893년 시카고. 이 시카고 엑스포는 정말 역사적으로 중요한 엑스포야. 그러니까 콜럼버스가 미국 신대륙을 발견한 지 400주년을 기념하는 엑스포가 바로 이 엑스포였던 거야. 아, 계속 뭔가 의미가 있네요. 그렇지. 근데 바로 직전에 프랑스 파리 엑스포에서 뭐가 공개됐었지? 에펠탑.
대단했지. 네. 프랑스 엑스포를 이기고 싶을까 안 이기고 싶을까? 이기고 싶겠지? 그러면 에펠탑을 능가하는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지. 응. 그래서 미국도 뭘 하나 만들어. 힌트를 줄게. 런던 아이 하면 뭐가 떠올라? 런던 아이요? 외국의 중요한 관광지에 가면 항상 있는 게 있어. 동그란 거. 관람차. 맞아. 그때 당시에 처음 만든 거야. 페리스 휠 대관람차라고. 그게 높이가 에펠탑보다 조금 나죠. 200 몇 미터 정도 되거든. 이 대관람차에 올라타게 되면 탑승객은 정상에 올라가게 됐을 때 박람회장은 물론이고 시카고 전역까지 모두 다 볼 수가 있었대. 우리는 에펠탑보다 더 위대한 건축물을 보여준다라는 의미가 있었던 거지. 진짜 서로 막 경쟁하느라고 그치. 장난 아니었네요. 여기에는 내가 앞서 얘기했던 게 전시관이 마련된 최초의 엑스포라 그랬어. 그럼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보여줬을까? 그렇게 뛰어난 기술력들이 서양에 많았는데 대체 뭘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아까 우리 처음에 얘기했었을 때 시카고 엑스포에서 뭐가 있었다 그랬지? 궁중음악이 울려 퍼졌다. 그치. 근데 이 궁중음악이 울려 퍼지는 시기가 굉장히 드라마틱해. 1893년 5월 1일 개막식이 있었던 바로 직후에 미국 전시관 바로 뒤편에서 궁중음악을 연주하게 돼. 우리나라 장혜원 소속 국악사 10명이 궁중음악을 연주를 하는데 미국 대통령도 그 자리에 와. 개막식이잖아. 자기네 바로 와서 격려도 해주고 이래. 이미 130년 전에 장혜원 소속 국악사 10명은 미국 시카고에 방문을 해서 우리 음악을 엑스포에서 알렸던 거야. 근데 여기서 좀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어. 뭐. 당시 우리나라는 되게 좀 잘 살지 못했잖아. 궁중음악사들이 숙박비가 없어서 정말 다음날 바로 조선으로 돌아가게 돼. 한 번밖에 못 한 거지. 그걸 사실 여러 번 했으면 더 알려질 수 있는 계기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K-팝 공연은 되게 역사적인 곳에서 되게 중요한 곳에서 열렸는데 그만큼 좀 아쉬움도 있어. 안타깝다 정말. 그렇지. 한국 사람이라면 엑스포에 우리나라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는 점들을 꼭 마음속에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진 날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게 시카고 엑스포가 중요한 게 K-팝의 최초 공연보다 내 생각에는 더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어. 뭐? 바로 최초의 한류 굿즈가 나와. 우리나라를 대표적으로 상징하는 게 뭐가 있지? 굿즈 느낌이면 갓, 궁궐, 한복. 한식. 태극기가 떠오르지 않을까? 아, 당연하죠. 그치. 태극기는 기본이죠. 태극기가 기본이잖아. 네. 태극기? 그때 태극기를 우리나라 전시관 위에 딱 이렇게 올려놨어. 외국 사람들은 처음 보는 거잖아. 그치. 한 미국인이 우리나라 전시관을 지나가다가 태극기를 보고 마음에 쏙 들었던 거야.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래서 이 태극 문양, 가운데 있는 태극 문양을 자신이 일하고 있는 회사의 로고로 차용을 하게 되는데 오. 그 회사가 어디일까? 로고. 미국 회사인데? 한국 태극기 로고? 태극기를 좀 닮은 상표가 뭐가 있을 것 같아? 펩시. 그치? 근데 아니야. 바로 그 기업은 노던 퍼시픽이라고 하는 미국의 철도 회사였어. 그 회사가 마침 로고가 없었네. 뭔가 회사를 대표하는 게 필요했거든. 그 로고를 태극기를 그대로 본따가지고 만들었어. 한번 그 로고를 볼까? 네. 태극기인데요? 진짜야. 진짜 이렇게 생긴 거예요? 노던 퍼시픽 미국의 철도 회사가 실제로 오. 태극 마크를 문양으로 사용을 했어. 오.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한 게 아니라 그걸 자기네 그 사보 같은 데 있잖아. 그대로 다 적어 놓는다. 그래서 걔네 홈페이지에 가면 진짜 우리 태극기를 이용해서 로고를 만들었다라고 나와 있어. 또 한 가지 사건이 있는데 정말 우리나라 분들이 조상님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했어. 그 당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을까? 뭐 한복이라든지 뭐 도자기라든지 아니면 갑옷이라든지 부채라든지 이런 그 신식 물건들은 못 보여줬지. 근데 그 당시 도자기를 전시하면서 그 아래쪽에다가 우리가 일본에 전수해준 어머. 기술이라고 영어로 명확하게 적어서 전시를 하게 돼. 오, 뭔가
굉장히 자신감 있는 멘트고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수해줬어라고 당당하게 얘기해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엑스포를 통해서 정말 동양의 저 끝에 있는 잘 알지 못하는 서양 사람들이 들어보지 못한 국가였지만 우리나라는 엑스포에 참석해서 우리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했던 거야. 아, 뿌듯하다. 뿌듯하지. 네. 우리의 조상님들이. 근데 더 의미 있는 게 하나 있어. 그 다음 엑스포가 1900년 프랑스 파리 엑스포거든. 그때 프랑스 정부가 조선을 공식 초청을 해. 그때는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이라는 국호를 가지고 공식 초청을 받았어. 근데 그때 당시에 지금도 약간 그런 전통이 남아 있는데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렇게 좀 넉넉지 않은 국가들을 공식 초청을 하잖아. 주최 측에서 전시관을 지어줘. 그게 돈이 좀 상당하잖아. 그래서 그때 당시 프랑스가 우리나라 전시관을 지어줬는데 경복궁 금정전을 모티브로 해서 지어줘. 외국 사람들이 보기 어땠을까? 멋있지 않을까? 그치, 되게 이국적이지. 그리고 당시에는 프랑스 신문사에서 직접 우리나라 전시관에 찾아와서 우리나라의 문물, 우리나라의 역사 이런 것들을 르뽀 취재를 해서 실제로 프랑스 그 신문 지면에 우리나라가 많이 소개되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아, 진짜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그러네요. 발전이 정말 빠른데요? 그러니까 빠르게 발전을 했고 정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모습을 알리려고 하는 의도가 되게 잘 먹혀 들어왔었어. 그런데 아쉽게도 1900년 이후에 우리나라는 한동안 엑스포를 참가하지 않아. 왜? 시기를 잘 생각해봐. 1900년이야. 1900년 이후에? 혹시 일제 침략. 그래서 우리는 1900년 이후에 엑스포에 참석하지 못하게 됐는데 그렇다면 언제쯤 참가를 하게 됐을까? 다시. 뭔가 해방 이후에 되지 않았을까요? 해방 이후? 그 다음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해줄게. 뭐야? 그건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 아, 뭐예요? 바로 안 알려줘. 2편이 있었던 거야? 이 편이 있었어. 아, 너무했다 진짜. 남의 나라 문화고 역사인데. 그치. 나쁘다. 화가 나지 벌써부터. 네. 아, 듣고 있는데 미간이 자꾸 음.